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기후위기 이야기를 살펴보는 숲속의 생활 코너입니다. 이현대 에디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의 주제는 날씨의 정치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두 분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6월 4일에 기상청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기후 변화에 대한 설문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설문 문항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기후 변화를 실감하십니까? 두 분은 어떠세요? 전 완전 실감하죠. 그쵸. 예, 기본적으로 사과값이 이렇게 올랐으면은 실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 가면 갈수록 여름이 더 길고 덥고 습해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저는. 해리 에디터는 어때요? 저도 여름이 네. 너무 길어요. 너무 길죠. 겨울도 너무 길어요. 아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봄 옷은 네. 사봤자 소용이 없다. 저 이제 안 사요. 예, 봄은 2주에밖에 없다. 네, 예, 맞아요. 그런 얘기하죠. 요즘엔 2주도 아니라 한 1주 반이면 끝나는 그쵸. 것 같고, 예. 저는 그 계절의 어떤 장단을 보면서, 이게 길고 네. 짧음을 보면서 어떤 네. 그 느낌을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요즘 너무 겨울과 여름이 길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네, 그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해 드리자면 1,706명이 참여를 했고요. 90%가 기후 변화를 실감한다라고 말을 역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 뭐 답변하신 게 이 설문조사 결과하고도 완벽하게 일치를 하죠. 그리고 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어떨 때 기후 변화를 이제 실감하냐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었더니만, 뭐 장마가 아닌데도 비가 쏟아진다, 그리고 폭염이 너무 오래 갔을 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과일, 채소값 같은 것들이 올랐을 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네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막 밖에서 막 소리가 나가지고 뭐야 했더니 스콜처럼 비가 엄청 빨리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여기가 스콜 내리는 지역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되네 하면서 갑자기 그때 확 기후변화를 실감을 했었는데, 진짜 저처럼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일상 속에서 뭐 카페 가다가 밥을 먹다가 이러면서 일상 속에서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의 그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고,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저희 셋도 그렇고 기후 변화를 실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사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날씨까지도 정치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양극화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러다가는 정말 몇 년 내에 날씨 가지고도 정치처럼 싸움하듯이 싸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유고브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미국인들한테 물은 거예요. 너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극단적인 사건, 기상이변 같은 거를 목격한 적이 있냐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54%가 그렇다라고 답을 하고 38%는 아니다, 7%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90%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미국은 54%죠. 그래서 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뭐 이 설문조사 결과 자체는 그렇게 뭐 놀라운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답변이 확 갈린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72%가 기상이변 목격했어 라고 답을 했고,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절반인 36%만 기상이변 목격했어 라고 답을 한 거죠. 사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있고 또 공화당 지지세가 있고, 뭐 이렇게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곳,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곳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폭염 피해를 입었었던 14개 주에서 똑같은 조사를 또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는 지역이 같은 사람인데 정치 성향만 다른 건 거죠.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선 78%가 극심한 기상현상 겪었다라고 답했고, 공화당은 49%.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같은 지역에 살아도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현상을 이게 기상이변으로 생각하는지 아닌지가 다른 건 거죠. 아니 그러면은 사실 정말 날씨를 그냥 날씨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공화당이 이제 좀 부정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떠오르는 얼굴이 트럼프잖아요. 사실 그렇죠. 트럼프가 이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이런 또 트럼프의 기후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공화당의 기본적인 스탠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자들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된 결과가 아닌지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날씨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뭐 다시는 그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게 네.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는 인물의 스탠스에 맞게 다른 생각들을 이제 못 하게 되는 건 거죠. 그쵸. 거기에 탁 갇혀서. 뭐 우리나라도 대표적이잖아요. 그 뭐 원자력 발전 같은 네. 것들 있겠죠. 국민의힘이면 원전 필요하다 그러고 그쵸. 민주당 지지자면 원전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할 때도 그 방출할 때도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쪼기면 국민의힘 지지자고 예.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또 민주당 쪽 지지자고 이게 어떻게 보수 진보에 따라서 확확 갈릴 수는 없는 문제인데 기가 그러고 막히게 있네요. 갈리죠.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어떤 지지 정당 그 정치 성향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날씨 문제를 보다 더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네. 바로 언론입니다. 아. 그래서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 미국에서 이제 이런 날씨 문제를 정치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폭스뉴스. 그렇죠. 폭스뉴스 하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매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기후 변화를 별로 믿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기후 변화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뉴스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뭐 CNN이나 BBC 뭐 이런 언론들 많이 보니까 폭스뉴스를 미국에서 실제로 얼마나 보는지를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는. 예, 그 폭스뉴스가 1996년에 개국을 했는데요. 이제 설립 초기만 해도 그냥 여러 케이블 뉴스 채널 중에 한 곳이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강경 보수주의 노선을 타면서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이제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0여 년째 이제 부동의 뉴스 채널 1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녁 8시부터 11시를 보통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폭스뉴스 시청자 수가 25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교하자면 CNN은 50만 명, 네. MSNBC는 110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CNN이랑 MSNBC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폭스뉴스를 보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 또 특히나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영향력이 많은 뉴스예요. 공화당 지지자의 65%가 폭스뉴스를 시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뭐 아까도 이야기하신 CNN도 있고 CBS도 있고 MBC도 있고 또 뭐 신문은 뉴욕타임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소스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데 상당수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방송하고 폭스뉴스 보통 요 두 개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사실 그런 데서 기후변화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뉴스를 계속 내보내면 이게 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제 과거에 다른 연구 조사가 있는데 뭐 대선, 선거 이런 거 관련해서 폭스뉴스의 영향력에 대한 조사였는데 어떤 거였냐면 폭스뉴스를 일주일에 단 2.5분만 더 시청을 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의 득표율이 평균 0.3%포인트가 오른다. 근데 미국은 뭐 1% 이내로 막 당락이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단 2.5분으로도 미치는 거죠. 근데 이 로직을 그대로 기후변화에 갖고 와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후변화 부정하는 뉴스 많이 접하면 그렇게 믿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19년에 퍼블릭 시티즌이라고 하는 미국 소비자 단체이면서 싱크탱크인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2018년에 폭스뉴스에서 방송됐었던 어떤 기후 카테고리의 기사들 이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86%가 어떤 기후변화의 세계적인 위협을 일축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86%면 거의 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다 그랬다는 건데 뭐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폭염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 아니다. 옛날에도 되게 더웠다. 이거는 이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급진적인 이념적 의제로 주도되고 있는 가짜 뉴스 같은 거다. 그리고 또 기후에 미친 사람들이 학교를 이용해서 애들을 세뇌하고 있다.
이제 12살 미만이 다니는 이런 어린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막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는 거는 아동 학대다. 이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또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 더 나는 거 아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 사실 이 미국의 산림을 관리할 어떤 책임은 연방 정부에 있는 것인데 산불이 이렇게 나는 거를 기후변화 탓으로 돌려서 내 잘못 아니다라고 이제 회피하려는 그런 주장이다. 그리고 또 호주에서 산불이 이제 대형 산불 났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반도 면적만큼이 불이 탔는데 그 당시에 거의 모든 매체가 이제 기후 변화로 폭염이 심해지고 가뭄도 들고 또 강풍까지 많이 불게 되면서 산불이 더 커졌다. 이런 보도들을 내놨는데 폭스뉴스만 계속해서 아니다. 이거 방화 때문이다. 이걸로 막 집중 보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야, 아니 사실 이게 듣다 보면은 거의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들도 그렇죠. 들리는데 이게 뭐 어떤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아니고 막 수백만 명이 보는 시청률 1위의 뉴스 채널에서 보도했다는 게 이거 좀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우선 앵커부터가 그래요. 그 터커 칼슨이라고 네네. 오후 8시에 이제 메인 뉴스 그 터커 칼슨 투나잇이라는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앵커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팬덤이 있는 네. 인물입니다. 그리고 연봉이 한 2천만 달러 오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7년 정도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 프로그램을 제일 황금 시간대에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250만 시청자를 앞에 두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인간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칼슨이라는 사람은 뭐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런 음모론 같은 것들, 그것도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아예 지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아주 전문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방송을 타고 나가면 이제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제기하던 문제를 뭐 틱톡, 인스타 이런 것들 통해서 더 많은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칼슨이 이제 많이 했었던 게 어떤 뉴스를 통해서 공포,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을 막 조장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네. 뭐 테러에 대한 공포, 무슬림에 대한 공포, 혐오, 또 이민자에 대한 거. 그래서 2018년 12월에는 방송에서 이민이 미국을 가난해지고 더러워지고 분열되게 만든다. 어휴. 이런 말도 막 하고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광고주 이탈도 막 많이 이어지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람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 사람이 작년 4월에 해고가 됐어요. 인기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왜 해고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2020년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극우파 중에서 일부가 이거 대선 투표 조작됐다. 민주당이 개표기를 조작한 거다. 막 이런 음모를 당시에 퍼뜨렸었죠. 네네네. 근데 그때 칼슨이 이 뉴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모론을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려주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보도를 막 한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개표기 업체가 폭스뉴스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냈죠. 그래서 폭스뉴스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을 주고 합의를 봤는데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6일 있다가 해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짜 뉴스 자체를 내보낸 것 때문에 해고가 된 것은 아니고 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걸로 보면 이 칼슨이 이 개표 조작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가짜인 걸 알면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을 우리 방송에 묶어두려고, 그러니까 가짜인 걸 알고도 내보낸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렇구나. 차라리 정말 그렇게 믿어서 믿었으면. 내보냈으면 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거짓말인 거 알고도 시청률 올리려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아유, 정말 이런 사람도 언론인으로 봐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좀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후임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 후임으로 오신 분이 제시 와티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도 당연히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쪽의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방송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 그때 막 기록적인 폭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실실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번 7월 되게 더웠다. 어떤 사람은 이걸 지구온난화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여름이라고 부릅니다. 아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후변화 자체 잘 인정을 없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터커 칼슨처럼 이제 기후변화 자체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이런 쪽의 코멘트들을 많이 붙이고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한결같네요. 이게 사실 기후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전면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건데 뭐 이러면서 뭐 날씨와 기후를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조장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유튜브 레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폭스뉴스의 모회사 폭스 코퍼레이션이 2021년에는 아예 24시간 동안 날씨만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이런 날씨 채널을 만들었어요. 채널 이름은 폭스 웨더입니다. 이런 채널을 왜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저도 굉장히 의아했는데 네, 이게 네. 정말 시청률이 나와? 이걸 왜 만든 그쵸. 거야라고 했는데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청률 때문에 만든 방송국이고요. 이제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바뀌고 2021년이 되면서 폭스뉴스 시청률이 1년 전보다 38%가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졌네요. 근데 이건 사실 폭스뉴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매체가 시청률이 정치 관련된 이런 예, 예. 뉴스 시청률이 다 떨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없어서 아, 트럼프가 청와대랍니다. 백악관에 예. 있었을 때는 매일매일 재미있는 아주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등장하잖아요. 예, 예. 막 험한 말도 많이 쏟아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드라마보다 TV쇼보다 뉴스가 더 재미있으니까 뉴스를 봤는데 트럼프가 나가고 나니까 이젠 재밌는 뉴스가 없잖아요. 예. 그 바이든은 완전 그쵸. 노잼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이제 폭스 뉴스에서도 좀 유심히 살펴본 자료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같은 시기에 미국의 이제 원조 일기예보 채널인 웨더 채널이라고 네, 있는데 네. 여기는 시청률이 7%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시청자 수가 7%가 네네. 증가를 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폭스뉴스 경영진이 그 수치에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퇴임 이후에 정치 뉴스에 대한 수요는 줄었는데 날씨 수요는 사실 언제 어디서나 있어 왔던 것이니까 이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진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기후변화 그리고 폭염, 폭우, 사과값 이런 기후 관련 뉴스가 엄청나게 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방송사들도 그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거의 매주 최악의 더위다, 뭐 산불이다, 허리케인이다 이런 소식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방송사 입장에서 말하자면 매일매일 대형 뉴스거리가 그쵸. 아주 넘쳐나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자연 환경계의 트럼프 같은 건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일기예보 채널이 수익성이 일반적인 뉴스 채널보다 높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테크, 스포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도를 하려면 일단 기자들 많이 고용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날씨 채널은 그렇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장점 중에 하나는 트럼프 재임 시절에 광고주들이 되게 좀 불안에 떨었대요. 그러니까 뉴스 그 시간대에 그 광고를 폭스뉴스에 그때 광고를 실었는데 막 너무 극단적인 발언, 자극적인 발언이 나오고 하면은 이제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 불매 운동에 번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웨더 채널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광고주들도 되게 선호하는 어떤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 좀 걱정이 되는 게 폭스뉴스한테 날씨는 비정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대놓고 아예 날씨 뉴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회의론을 24시간 내내 퍼뜨릴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예, 그래서 개국 당시에도 실제로 말이 많았어요. 이제 기후 쪽 전문가들이 폭스웨더가 폭스뉴스하고 비슷한 스탠스로 방송을 할까봐 그걸 되게 걱정을 했었고 인터넷에서도 밈이 많이 돌았어요. 이제 트위터에 올라왔던 어떤 밈은 뭐냐면 한 기자가 폭설이 내리는 곳에서 리포팅을 하고 있는 사진을 탁 올려요.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이제 글로 트윗으로 이제 폭스웨더 땡땡 지금 화창한 해변에서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퍼뜨리는 폭설 소식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폭스웨더가 분명히 또 이렇게 할 거다. 기후 관련해서 장난을 칠 거다. 막 이런 식의 어떤 밈이 돌았었죠. 이건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폭스웨더에서는 되게 전공법으로 대응을 했어요. 우리 기상학자들을 뽑아가지고 전문적인 채널로 운영할 거다. 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폭스 뉴스에서 부사장을 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폭스웨더 출시를 담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네. 그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를 기후 변화는 우리 삶의 이미 일부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보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폭스뉴스하고는 다른 스탠스로 그러네요. 입장 정리를 했죠. 근데 사실 뭐 회사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폭스뉴스의 수뇌부 출신이 개국에 참여했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예, 그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 음. 폭스웨더 같은 경우에는 폭스뉴스하고는 다르게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하지는 않아요. 대신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없는 취급. 네. 그래서 이 두 매체를 비교를 하자면 뭐 이런 식이에요. 그 기후 변화로 폭염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폭스뉴스는 아니다. 옛날에도 더웠다. 예전보다 더 많지 않다. 기후 변화랑 상관없다. 이게 이제 폭스뉴스의 스탠스고 네네. 폭스웨더는 폭염이 예전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언급을 해요. 기후 변화까지 연결시키지는 않는 건 거죠. 네. 그래서 기온이 올라서 테네시주의 단풍이 늦게 들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다른 매체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워밍이 문제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 얘기까지 같이 전한다면 폭스웨더는 그냥 단풍이 올해는 좀 늦게 든답니다. 만 이야기하는 거죠. 뭐 물론 덜 자극적이고 덜 회의적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애써 덮어놓고 안 본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도하는 것들이 대신에 이제 그 생각할 시간도 없이 막 휘몰아치는 숨 막히는 사건 막 이런 것처럼 막 그런 보도를 하는데 뭐 토네이도가 지금 오고 있는 거를 생중계하고 뭐 폭우, 홍수, 폭설 이런 것들을 막 중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그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우리가 줄여서 COP28이라고 하는 이게 아주 큰 회의가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어떤 기후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것들을 막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런 것들은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막 지금 토네이도가 오고 있습니다. 막 그런 것까지만 보도를 하고 한편 지금 UAE에서는 국제 정상들이 이런 걸 논의하고 있다는 생략을 하는 거죠. 이건 다른 방식의 정치화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사실 이 날씨 같은 경우에 뭐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하면서 이제 뭐 서먹서먹한 사이에서도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제였는데 날씨가 좋다고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되게 정치적인 이슈가 됐다고 하니까 참 씁쓸하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 기후변화 문제가 이제 단순히 날씨 문제를 넘어서서 뭐 정치, 외교, 경제, 산업, 사회, 문화, 테크 뭐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보수, 진보가 벌이는 문화 전쟁의 새로운 전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개해드렸었던 미국처럼 뭐 아직까지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정말 언제 저렇게 될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저희처럼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더 좋은 기후변화 컨텐츠를 만들어서 좀 알리고 뭐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또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또 좋은 컨텐츠를 발굴하고 응원하고 주변에 또 전파해 주시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어떻게 정치적인 주제가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폭스뉴스가 주도하는 미국의 기후 부정주의까지 살펴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